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로빈후드 대 소파이, 핀테크 주자 심층 분석,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2021년에 비슷하게 상장한 두 회사죠. 로빈후드랑 소파이 테크놀로지. 이 두 핀테크 기업이 어떻게 금융시장을 바꾸고 있는지, 또 성장 배경이나 전략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분석 자료는 어떤 투자 관점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거 정말 흥미로운 비교예요. 두 회사가 가는 길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로빈후드는 그 수수료 없는 거래, 또 약간 게임 같은 투자 경응, 이런 걸로 젊은 투자자들 확 끌어모았고요. 소파이는 대출에서 시작해서 뱅킹, 투자까지 다 하는 뭐랄까 종합 금융 플랫폼을 지향하죠. 이 분석이 두 회사의 핵심 동력이랑 잠재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로빈후드부터 볼까요? 그 초기에 밈 주식이나 암호화폐 열풍 때 정말 대단했잖아요. 젊은 투자자들이 엄청 몰렸죠. 수익은 주로 그 PFOF, Payment for Order Flow 이걸로 낸다고요. 고객 주문 정보를 이제 고빈도 트레이딩 업체에 파는 방식,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모델 덕분에 2021년에서 2024년 사이에 계좌 수나 자산, 매출 다 크게 늘었고요. 최근에는 캐시카드나 구독 서비스도 하고 또 오픈 AI나 스페이스X 같은 비상장 기업 있잖아요. 이런 데 투자하는 상품, 그 토크나 방식이라고 하던데 이런 것까지 내놓으면서 다시 좀 주목받고 있어요. 아, 그 비상장 기업 토크나 투자.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미래 성장률 전망치도 그래서 꽤 높게 나오더라고요. 연평균 17에서 22% 정도? 네, 그렇죠. 초기 성장은 아무래도 저금리랑 시장 열기덕이 컸고, 최근엔 이제 그런 새로운 서비스, 특히 토큰화 같은 혁신 덕분이라고 봐야죠. 유럽 진출이나 거시 환경 개선 기대감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분석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2025년 예상 실적 대비해서 기업 가치가 매출의 24배, 그리고 조정 이비다 베이의 47배. 이건 좀 47배예요? 와, 조정 이비다 기준으로 47배면 그만큼 이익 대비해서 기업 가치를 엄청 높게 평가받는다는 거네요.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반영됐다는 뜻이겠지만 동시에 고평가 논란도 있을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시장 기대는 높은데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다는 거죠. 분석에서는 이 밸류에이션을 로빈후드의 가장 큰 허들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엔 소파이로 넘어가 볼까요? 이쪽은 금융 슈퍼앱을 만든다고 하셨죠. 네, 소파이는 진짜 대출, 보험, 신용카드, 뱅킹, 투자, 웬만한 금융 서비스는 다 합니다. 회원 수나 한 사람이 이용하는 상품 수, 매출 전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물론 중간에 좀 어려운 시기도 있었죠. 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같은 거나 금리 인상, 이런 외부 요인도 있었고요. 2022년에 은행인가 받고 나서는 초기 비용이 좀 늘어서 마진이 살짝 줄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성장은 계속했군요. 근데 분석 자료 보니까 앞으로 성장률 전망은 오히려 소파이가 로빈후드보다 더 높던데요. 2024년에서 2027년까지 매출은 연평균 21%, 조정 이비다 비는 무려 33% 성장할 거라고? 이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분석은 이제 그동안 소파이를 좀 괴롭혔던 악재들이 해소될 걸로 보는 거죠. 학자금 대출 상환도 다시 시작됐고 앞으로 금리가 좀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 은행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용 효율화나 서비스 확장 면에서도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밸류에이션. 소파이는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기업 가치가 매출의 6배, 조정 이비다이의 22배 수준이거든요. 아, 로빈후드랑 비교하면 훨씬 낮은 거네요. 매출 6배, 이비다 22배면 그러니까 분석은 로빈후드는 혁신적이긴 한데 너무 비싸고 소파이는 이제 좀 어려움을 딛고 본업 성장세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 분석 자료의 결론은 꽤 명확해요. 로빈후드가 토크나 투자 이런 걸로 단기적으로는 확 주목받았지만 역시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다. 반면에 소파이는 그동안 안 좋았던 것들이 좀 풀리면서 본업 성장성이 다시 보이고 사업도 다각화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니까 현 시점에서는 소파이가 더 나은 투자처일 수 있다. 이런 평가죠.
거죠. 결국 단기적인 혁신이냐 아니면 좀 더 안정적인 생태계 구축이냐 이 차이로군요. 네, 그렇죠. 분석은 뭐랄까 후자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네, 오늘 분석을 통해 본 로빈후드와 소파이, 정말 성격이 다른 두 핀테크 강자네요. 혁신과 높은 기대치의 로빈후드, 그리고 다각화된 안정성과 밸류에이션 매력의 소파이. 여러분은 이 정보를 어떻게 보셨나요?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빈후드가 하는 그 비상장 기업 토큰화 같은 혁신이 정말 미래 투자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의 이 높은 밸류에이션도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다양한 금융 니즈를 한 곳에서 싹 해결해주는 소파이의 그 통합 생태계 모델이 핀테크로서 더 지속 가능한 길일까요? 글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두 회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